네,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핵심 내용 마인드맵 강의 그 첫 번째 시간 8단은 환경과 윤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1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8-1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서툴게 보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강의를 올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날아가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버벅거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충분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 관점이지요. 기억에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큰 화두는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본다? 그렇죠. 도구적 자연관입니다. 원래 도구적 자연관이니까 자연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없다고 보는 걸까요? 자연 그 자체의 가치는, 즉 자연의 내재적 가치는 없다 라는 관점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5명의 학자들이 나열될 건데 5명 학자들 전부 다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내재적 관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칸트는 조금 느슨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 순으로 살펴봅시다. 가장 옛날 사람 그리스 시대 때 나왔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적을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간단히 한다면 식물은 동물을 위하여, 동물은 인간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단원에서도 참 중요한 덕윤리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참 중요한 인물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영향을 겁나 많이 받았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 중세 신학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절대자인 신의 섭리, 산이 아닙니다. 신의 신입니다.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인간이 다양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우월한 입장이라 보시겠지요. 천사 바로 아래 단계이니까.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다른 생명체들을 통솔 지배 혹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라는 관점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근대가 시작됩니다. 세 글자 이름 베이컨. 우리 이분의 표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 유명한 문구 문장 무엇은 힘이다. 아이고야. 아는 것은 힘이다. 이런 말을 했지요. 아는 것이란 게 무엇이었죠? 아는 것, 지식이죠.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자식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자연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아퀴나스랑 그 같은 계열이긴 한데, 그래도 이사 베이컨은 뭐 신 완전 부정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의 경험과 관찰을 통한 그런 지식을 좀 더 중시하는 근데 경험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 그 아는 것이란 경험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그리고 실험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인데 그 지식은 자연을 겁나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한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컨 말고 네 글자 데카르트. 데카르트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유명한 문장, 철학의 제1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라틴어로 적었지만 여기서는 한글로 적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기억납니까? 그렇죠. 이 철학의 제1명제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문자 아이의 발견이라고 말했지요. 생각하는 주체적 존재의 나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닌 것들, 자연, 대상화된 거죠.
나는 겁나 이성적 존재인데 너는 이성이 없구나. 이 자식아, 너를 착취하겠다, 지배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는 겁나 우울합니다. 우월적 지배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난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너는 하대하겠음. 수업 시간에 또 말했던 거 쭉 내려갈게요. 이 사람 혹시 책 이름 중에 동물기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작년에 모의고사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은 이성이 없다. 육체, 몸뚱아리만 있다. 반면에 인간은 이성도 있고 육체도 있다. 쉽게 말해서 개를 봅시다. 개가 개가 활동하는 것은 어떤 감정 혹은 이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용, 반작용, 움직임의 그 톱니바퀴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존재이다. 좀 하등한, 열등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지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좌표평면 있지요. 그걸 만들었던 데카르트 천재, 그 사람입니다. 좌표평면을 만들었던 사람, 고안해냈던 사람이죠. 이제 데카르트로 넘어가서 윤리 시간에 있게 했던 많은 기여를 했던 서양 철학자 칸트, 임마누엘 칸트. 이분이 없었으면 선생님의 일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칸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찬양했던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도덕성을 좀 고취시켜준다는 그런 기여가 있으니까 아마 좀 완곡하게 아니면 완벽하게 자연의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금 느슨하게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칸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간만이 인간은 또한 이성적 존재이다. 이걸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이성적 존재의 인간인데 그러면 다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래? 할 수도 있다?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어떨까요? 동물 학대?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동물 학대하다 보면 그 좀 잔인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겠죠. 그 폭력적 성향이 인간한테 전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꼭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거죠.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동물한테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의무 중에서 직접적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 의무입니다. 즉 동물 그 자체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동물 학대 방지, 동물 학대 반대이니까 그래서 간접적 의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중심주의, 도구적 자연관,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 교과서에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현대에 있어서 뚜두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까지 내려갈까?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패스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 있는데 뭐 자연 존중, 리스펙트합니다. 자연을. 그리고 친환경적 이런 표현도 잘 씁니다. 좋죠? 친환경적 삶을 강조하고 그런데 자연 존중과 친환경적 삶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누굴 위해서? For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인간 중심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인간을 위한 자연 보호다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노정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번 시간 8-1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걸 봤는데 한 번만
더 볼까요? 인간 중심주의.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식물은 동물은 인간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아퀴나스, 신의 섭리, 인간은 자연 지배. 또 베이컨, 아는 것은 힘이다. 아는 것, 이 지식은 자연 착취를 위한 지식. 그리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대문자 아이의 발견, 대상화된 자연, 이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동물 기계내에서 동물은 이성이 없고 육체를 가졌다. 육체만 가졌다. 인간이 이성과 육체를 둘 다 가졌다. 인간이 우월하다. 칸트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아름다움의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성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사례로서 동물학대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간접적 의무다. 폭력적 성향이 인간한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패스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친환경적 삶, 자연 존중 있단 말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다. 그래서 환경 보호에는 어떤 결정적 영향을 주기는 좀 아쉽다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한 5분 안에 끝내려는데 첫 방송